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오늘은 마그네틱 브레이크와 백래시의 어떤 두 번째 이제 연장선상의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1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맥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맥튠을 하는 방법에 앞서서 먼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나는 스페셜이 아니고 그냥 일반 노멀 버전의 그 코바3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맥튠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어떤 기종에 딱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올터레인 3도 있지만 이 이전 버전인 올터레인 2, 그 다음에 뭐 라그나 뭐 이런 도요에서 출시하는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맥튠을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릴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 내가 실제 사용을 해보고 좀 백래시가 난다. 근데 이제 서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그리고 조금 더 편한 캐스팅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지 어떤 기종에 딱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맥튠이 좀 오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기존의 순정 상태에서 만약에 백이 난다라고 하면 거의 다 이렇게 잠그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굳이 순정 상태의 자석을 빼서 다시 세팅을 하느냐?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 있는데, 이 맥튠의 개념은 기존에 있는 순정 자석을 제거를 하고 그냥 무조건 센 그런 자석만 여기에다가 자력을 높이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마그네틱 튜닝, 이 맥튠을 했다고 해서 이 다이얼을 조절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 세팅 값을 좀 최적화해서 이제 바꾸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자력의 세기를 세게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기존의 어떤 순정 상태, 순정 상태는 기본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올터레인 3가 이제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 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릴이에요. 정말 사용자가 많으시겠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뭐 MH대에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뭐 M대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일반 스풀, 또 어떤 분들은 뭐 쉘로우 스풀, 그리고 뭐 하드베이트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프리리그, 그 다음에 뭐 프리리그와 하드베이트를 같이 겸용으로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이 릴은 하나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방법과 다양한 루어, 다양한 로드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의 어떤 순정 상태의 세팅이 과연 그러면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맥튠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조건 뭐 비거리가 늘고 뭐 백래시가 줄어들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런 채비들과 어떤 로드, 뭐 라인 이런 조합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자력의 어떤 세팅을 조금 더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맥튠을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실제 프린트를 이렇게 해온 거예요.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아부가르시아에서 나오는 릴 중에서 BF7이라는 모델을 가진 아보, BF7 모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상세 정보에 보면은 이 제품 정보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해온 건데, 자 보세요. 루어 무게에 따른 기본 마그네틱 세팅, 뭐 라인 건사량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이 핵심은 뭐냐면 루어의 종류, 그리고 이제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3g부터 뭐 이렇게 7g 이상 무거운 채비들.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때 보면은 이 마그네틱 세팅, 그래서
이 왼쪽은 3mm, 오른쪽은 뭐 1.5mm. 그 두께가 거의 2배죠. 이거의 개수를 이 무게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세팅을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자가 이제 이런 세팅, 기본적인 세팅 값에 맞춰서 내가 이제 사용을 해서 그 장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끔 그렇게 이제 매뉴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3g 전후로 해서 좀 굉장히 가벼운 무게, 요런 거는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0개까지 이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무거운, 뭐 7g 이상, 이런 이제 무게들은 3개, 3개, 6개밖에 안 돼요. 요거는 9개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릴 하나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루어의 무게와 또 사용자들은 세팅이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어떤 세팅 값을 찾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일단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실제 그 맥튠을 어떻게 하는지, 맥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튠을 하시려면 일단 그 준비물이 좀 몇 가지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자석이 필요하겠죠. 이 자석은 뭐 검색창에서 네오디움이라고 이제 이렇게 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자석을 그 판매를 해요. 뭐 쉽게 구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사이즈, 규격, 요거를 이제 맞춰서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도요 제품,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 자석의 크기, 이 지름, 이 지름 부분이 5mm짜리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5mm짜리를 구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두께, 두께는 그 이제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올터레인 3, 올터레인 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여유분으로 추가로 더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터레인 3를 굳이 나는 뭐 ET 자석을 해서 더 하지 않고 기존의 순정 상태에서 그냥 그 빈 공간의 여유 부분만 더 2개를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1.5T를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거 코바 스페셜처럼 얘는 이제 8개죠. 8개 있는 상태에서 뭐 더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걸 다 빼고 조금 더 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1.5T가 아닌 2T짜리 그 두께를 가지고 이제 구입을 하시면 돼요. 자석은 뭐 굉장히 싸요. 저렴합니다. 요거 뭐 몇십 원밖에 안 하거든요, 하나에. 그래서 진짜 오히려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뭐 릴을 하나 쓸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라도 뭐 2개, 3개 이렇게 추가로 더 릴을 또 구입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좀 대비해서 뭐 1.5T짜리도 뭐 한 10개, 그리고 이제 2T짜리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또 한 20개 정도 이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구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 그 자석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할 게 요런 이제 바늘이 있으면 좋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바늘이 좀 필요합니다. 이 바늘은 왜 필요하냐면 그 자석을 기존에 있는 자석들을 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다 빼야 되는데 이게 자석이 보면은 그 뒤에 본드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출고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접착제로 완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바늘로 해가지고 그 지렛대 식으로 해서 이렇게 탁 제껴주면 이렇게 좀 그래도 쉽게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바늘이 좀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자석의 극성, 요거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카펜 같은 거나 뭐 네임펜 뭐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펜 하나 있으면 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튜닝을 하냐면, 자, 요렇게 이제 마그네틱이 되어 있는 순정 상태에서 일단 기존에 있는 그 마그네틱을 다 제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먼저 이 다이얼을 다 이렇게 맥스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그네틱 요 판이 가장 위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죠? 맥스로 놨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제 제거를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바늘을 통해서 약간 지렛대 같은 그런 원리로 해서 이렇게 넣고 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졌죠.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이제 순정 상태에서 이미 뺐기 때문에 그 접착 성분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쉽게 빠지는 건데 이게 조금 빼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이렇게 바늘로 해서 좀 잘 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제거를 기존에 있는 그 자석을 다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깔끔하게. 예. 제거를 하고 개수는 이제 내가 맞게 이제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ET 자석을 그 3개 해서 이제 6개를 좀 세팅을 하시는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추천을 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좀 캐스팅을 해보면서 그때 뭐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 자력이 너무 좀 센 것 같다 라고 한다면은 기존 순정 상태로 다시 뭐 5개를 돌려놓고 3개 정도만 ET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제 세팅을 좀 바꾸시면 돼요. 근데 일단은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그 ET로 3개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걸 일단은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요게 3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자석이 있고 이 자석의 극성에 맞게끔 집어 넣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 첫 번째 거 3개니까 첫 번째 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플러스다 라고 하면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세 번째 거는 플러스, 그 다음에 요쪽 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각각의 이 자석마다 그 극성이 서로 교차되게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해요. 예. 이게 교차되게 장착을 하지 않으면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예, 저항이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서 장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냥 이 마그네틱만 보고는 이게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좀 잘 구분이 안 되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좀 그래도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고 뭐 이거는 일단 중요하진 않아요. 서로 이게 교차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든 플러스로 시작을 하든 그죠? 서로 교차만 되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자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다 붙어 있죠. 그럼 이 자석의 제일 앞쪽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자석의 그 다음 앞쪽 부분 그죠? 이거는 서로 극성이 이제 같은 거죠. 그죠? 이 첫 번째 자석의 지금 제일 앞쪽 두 번째 자석은 첫 번째 자석과 붙어 있잖아요. 예, 이 두 번째 자석의 앞쪽.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이 나머지들이 다 앞쪽 부분은 다 같은 극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요 앞부분,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 하나를 띄었어요. 띈 다음에 요 앞부분, 그죠? 두 번째 거의 요 앞부분.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붙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거의 앞부분과 두 번째 거의 앞부분은 서로 같은 극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이 첫 번째 거의 뒷부분은 다른 극성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금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를 감안을 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요거를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요거의 첫 번째 거를 그대로 띱니다. 이렇게. 그대로 띄어서 방향이 바뀌지 않게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그대로 띄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세 번째 것도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띄어서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6개를 지금 다 내려놨거든요. 예. 그러면 어차피 육안으로는 또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런 마카펜으로 이 앞부분, 맨 앞부분을 다 이렇게 같은 극성이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점을 찍어서 빨간색이나 뭐 이런 색깔 있는 걸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구분을 하시기가 편하죠. 이렇게요.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가장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줍니다. 빨간색. 그죠? 그리고 다음 거는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하면 안 되고 뒤집어서 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 예, 두 번째 거도 앞에가 빨간색. 근데 요거를 극성이 교차가 돼야 되니까 뒤집어서, 예, 그죠?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껴주시는 거죠. 그러면 빨간색, 그 다음에 뒤집힌 거, 그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그대로 그냥 빨간색이 앞쪽으로 가게 껴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빨간색, 뒤집은 거 빨간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를 끼실 때는 또 이 빨간색에서 반대의 극성이어야 되니까 이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쪽의 반대 부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그냥 빨간색 그대로 또 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뒤집어서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지금 장착을 했어요. 그러면 빨간색, 뒤집은 거, 빨간색, 뒤집은 거, 빨간색, 뒤집은 거. 그 다음 거는 또 빨간색.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극성이 이제 교차되게끔, 예, 요렇게 이제 장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이제 혹시 모르니까 약간의 그 검수? 예, 검수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은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나머지 이 자석, 예, 요걸 가지고 이게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극성이 교차되게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검수를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자석이 완전히 딱 달라붙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석을 손으로 잡고 첫 번째 이렇게 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 붙이지 마시고요. 그럼 이게 지금 서로 지금 이게 당기는 힘이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면 당겨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당기면 안 되겠죠? 밀어야겠죠? 이건 지금 밀립니다. 이렇게 붙질 않아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또 당겨지네. 그리고 그 다음 거, 서로 밀리고, 오케이. 그 다음 거는 또 당겨줘야겠죠? 지금 이렇게 당겨져요. 근데 손으로 제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거, 또 밀려지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자석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첫 번째 거는 당기고, 두 번째 거는 서로 막 밀어요. 붙질 않아요. 땡기고 붙질 않고 땡기고 붙질 않고 그러면은 제대로 정말 장착이 잘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그네틱 튜닝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실제 이제 장착을 하시고 이 마그네틱 다이얼을 기본적으로 한 5 정도, 중간 정도, 5 정도에 놓고 내가 사용하는 채비들, 기존에 사용했던 채비들을 좀 캐스팅을 해보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하시면서 이제 요 다이얼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좀 뭐 2T짜리 두꺼운 걸 6개를 해놨더니 이게 너무 좀 센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5T 그 순정이죠. 순정을 뭐 5개, 기존의 요 3개를 다시 제거를 하고 5개를 순정을 놓고 3개만 세팅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자력이 조금 더 약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어떤 본인의 그 사용 채비들이나 뭐 이런 그 취향에 맞게 이렇게 이제 좀 세팅을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자석이 2T짜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순정보다 0.5mm가 더 두꺼운 걸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자석의 이 판의 홈의 깊이, 이게 1.5T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2T짜리를 끼게 되면은 기존의 요거보다 조금 더 위로 더 튀어나와요, 자석이. 네, 그죠? 이 홈이 딱 1.5T에 맞춰 있기 때문에, 깊이가. 그래서 자석이 조금 더 위로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그네틱 다이얼을 조절을 하실 때 8 이상으로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죠? 8 이상으로 놓게 되면 이 ET가 조금 두껍기 때문에 이 스풀에 약간의 좀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T 자석을
더 두꺼운 ET 자석을 꼈을 때는 이 다이얼을 8 이상은 놓지 않으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립니다.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실제 이거 6개 이렇게 껴놓으시면 아마 테스트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이 다이얼이 정말 그 6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예, 그만큼 그 어떤 회전의 억제력이라든지 백래시 제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좋아지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실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그 어떤 말씀인지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마그네틱 튜닝, 이 맥튠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원이었습니다.